안녕하세요. 일본굴팁 베트남입니다. 2025년도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 세우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 베트남과 관련된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24년 베트남에서 국가 권력 서열 5위 내 인물 중 3명이 사임하는 이례적인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의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분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권력 서열 1위였던 총서기장이 서거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응우엔 푸종이라고 하는 총서기장님은요, 2024년 7월 19일 오후 1시 38분 노환과 중병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이틀간의 국장 후 하노이에 있는 마이직 묘지에 안장됐는데요. 이분은 베트남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호찌민의 사상 정립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 공산당의 이념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총서기장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권력 서열 5위 내 인물 중 3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3명 모두 공통점은 베트남의 부패 척결 캠페인의 현장에서 연루된 사안이 있다는 건데요. 각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반청 전 국가주석인데요. 공산당 내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보수파였고요. 2023년 3월 2일 최연소 정치국원에 이어 최연소 국가주석에 오르면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규정을 위반으로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부 빈증성에서 태어났고요. 호치민시에서 경력을 시작한 남부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부엉딘 후에 전 국회의장이었는데요. 경제 전문가로서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를 역임했고요. 경제개혁과 현대화, 도이머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개혁파로 분류되는데 중북부 응해안성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은 호치민 아저씨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분 역시 당 규정 위반으로 사임을 했으나 보좌관인 팜타이 하에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이게 결정적인 사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쯔엉티 마이 전 공산당 조직부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인이고요. 사회정책과 노동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18명의 정치국원 중 유일한 여성분이셨고요. 차기 지도자 후보 물망에도 올랐던 유망한 분입니다. 이분 또한 비리 관련 스캔들로 인해 사임을 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임이 권력 내부의 파벌 싸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응우엔 푸종 서기장이 사망한 이후 권력 공백이 발생을 했고 이거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부패 캠페인을 들여다보면 어느 나라와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건데요. 바로 중국의 호랑이와 파리사냥이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캠페인과 비슷합니다. 시진핑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후 반부패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죠. 당내 경쟁 세력인 상하이방, 공청당, 태자당 등의 주요 인사들을 숙청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저우융캉이나 보시라이 같은 유력 지도자들이 낙마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던 집단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고 1인 권력을 확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지요. 공식적으로 파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북중부가 나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남부 출신 정치인들은 경제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요 인사로는 찐 타이먼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회 상임 부의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다소 이례적인 사례였고요. 경제학 박사 및 정치학 학사 소유자로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이나 정치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중부를 기반으로 한 정치 기반 세력은 또럼 국가주석이 주가 되어 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인민보안 아카데미 졸업, 그리고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완벽한 공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안부 장관 시절부터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집중을 했고요. 베트남의 반부패 캠페인인 불태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의 공안부 장관이 국가주석이 된 사례는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베트남 정치체제의 변화와 권력구조 재편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먼저 공산당 지도부 재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베트남은 주요 정치인들의 사임과 함께 공산당 지도부의 변화를 겪었고요. 2024년 12월에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5개 부처, 4개 정부기관, 5개 국영 TV 채널을 폐지하는 등 이례적인 구조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정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재편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공산당 전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국가의 목표를 세우고 공산당 지도부 선출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이 행정개혁을 명목으로 정치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산당 내 권력 재편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람이 불기 전 잠시 고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7.09%를 기록하며 견고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베트남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정치적 권력 개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개인적으로 향후 예측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1분 꿀팁 베트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